안녕하세요. 아랫동네 널스애들의 허준입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한 8년 정도 살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좀 봉사를 좀 많이 했었어요. 가장 인상 깊게 제가 봉사했던 그 분야는 싱글맘들 대상으로 했던 봉사였어요. 이제 싱글맘들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저한테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북한에서는 사실 싱글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미혼모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아마 북한 주민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 싱글맘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를 혼자 키우는 그런 좀 엄마들을 이제 싱글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혼모는 말 그대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엄마를 뜻하는 게 이제 미혼모고요. 사실상 미혼모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남편이 없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엄마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다시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만큼 북한 사회는 대한민국보다 좀 더 차가운 그런 시선 그리고 차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아예 부정되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봉사를 하면서 또 느꼈던 점은 우리나라는 사실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미혼모, 싱글맘들에 대한 그 시선이 굉장히 좀 차갑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좀 한국에 현재 살고 있는 25,000명의 미혼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네. 저는 4살 남자아이 김도윤의 엄마 김명지이고요. 지금 경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대학생활은 어떠신가요? 대학생활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요즘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힘드시겠어요? 네, 집에서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아기도 챙겨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뭔가 우리 사회에 그렇게 25,000명 정도의 싱글맘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 이제 싱글맘으로 살아간다는 게 사실 좀 여러 가지 좀 편견이라던가 어려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우선 편견은 제가 이제 대학교 원서 접수를 하겠다고 좀 나름의 폭탄 선언이었는데 왜 가고 싶냐는 말에 제가 꿈이 생겨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냥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냐, 심지어 너가 혼자 키우고 있으니까 그냥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맞지 않겠냐, 지금 너는 꿈을 쫓아갈 때가 아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말도 되게 상처였고, 또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면 애엄마 주제에 왜 연애를 하냐?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 두 가지 말이 좀 가장 인상이 깊었다 해야 되나? 안 좋은 의미로.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되게 싱글맘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네. 사실 또 다수는 좀 숨기고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아까 말씀해 주신 어떤 시민들이 싱글맘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은데 명지 씨에게 가장 이건 진짜 가슴이 아팠다라는 것 한 가지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서 뭐 공휴일이나 주말에 전철을 타고 아이랑 어디 한강이라도 놀러 가면 이제 어르신들께서 여쭤보세요. 애기가 너무 예쁘다. 근데 아빠는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아이 아빠 없어요. 아빠 오늘 회사 갔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니요. 전 정말 남편이 없어요. 혼자 키우고 있어요. 라고 하면 버럭 화를 내시면서 그런 거를 왜 당당하게 얘기하냐고 숨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걸 왜 숨겨야 하죠? 라고 반문을 했더니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사회가 그런 싱글맘 심지어 미혼모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좀 그러면은 받아들일 수 있게 지금부터라도 뭔가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편견과 맞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러면 딱 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남편한테 말했을 때 남편은 어떤 반응이셨어요? 제가 19살이었고 그 친구는 18살일 때 한겨울에 이제 그 해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이제 송년회가 막 시작될 시기에 저는 아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약 먹어봐 이런 얘기? 무슨 약?
그러니까 임신 중절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찾아보라고 약국에서 팔지 않냐. 그래서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이를 혼자서 지켰죠. 그러면 아이를 내가 선택했을 때 잃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엄청 많이 두려웠어요. 미혼이든 아니면 혼인을 했든 간에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것이 끝나고 아이에게 오롯이 집중을 해야 한다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말 많이 두려웠지만 그냥 저희 부모님도 이혼을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저와 제 동생을 책임지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다는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해야 하나? 그래서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처음 딱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좀 보편적인 반응이죠? 네가 그 애를 왜 키우려고 하니 그냥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조금 권유를 하셨었는데 이 아이를 지키고 싶어서 알바비를 모아놨던 통장을 들고 가출을 그냥 19살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9살에서 20살 넘어갔을 때 이제 찜질방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적금 통장을 들고 무작정 찜질방에 가서 한 보름 정도 지내다가 시설을 알게 돼서 시설로 가게 됐어요. 시설이라는 게 이제 미혼모들만 지낼 수 있는 그런 네. 시설인 거죠. 네. 미혼모로 한국에 살아간다는 거에 있어서 좀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거예요? 우선 미혼모는 대부분의 분들이 가족들과 단절이 돼 있고 뭐 혼자서 집을 구해서 거주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시설에서 거주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어쨌든 간 이 아이를 키우려면 제가 뭔가를 배우든지 아니면 재직 중인 상태여야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어린이집에 갈 수 없으면 이제 부모님께도 도움을 못 받고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당장 오늘 아침부터 써야 하는데 연계해주는 센터는 업무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만 연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 돌봄 문제가 이 한국 사회에선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입양 보내거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사실 그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았을 때 아이를 입양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막 인문계를 졸업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고 남자친구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친구였기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 돼서 아이가 굶을까봐 물론 원가족에서 살면 정말 좋겠지만 이 아이의 생존권이 먼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입양 쪽을 많이 알아봤었어요. 근데 왜 입양 안 보내셨어요? 시설에서 간호조무사 학원을 임산부여도 다닐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면은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 아이를 내가 직접 양육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점점 생기면서 이제 학원을 등록한 그 날부터 입양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후회 안 하세요? 사실 가끔 후회하죠. 내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갔더라면, 직장을 구해놓고 휴직이라도 했더라면, 아니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 원서를 써두고 휴학을 할지언정 지금 열심히 사는 것만큼 그 당시에 열심히 살았으면 좀 덜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후회도 하고 가끔 아이랑 티격태격 좀 크게 싸우면은 좀 그럴 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좀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근데 애기가 또 엄마 하면은 마음이 풀리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어떤 말 할 때 가장 힘이 되세요? 요즘에는 그 아이가 말을 배우려고 여기저기 가서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 뭔가를 배우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기특하고 이걸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저라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제가 뭔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게. 아주 나중에 조금 크게 성장했을 때 그때 아빠를 찾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냥 서로 사랑해서 만났다가 이제 도윤이 너가 생겼는데 엄마랑 아빠가 조금 뜻이 달라서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너를 책임지고 있는 거라고. 근데 만약
보고 싶다면 아빠를 같이 찾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아빠 만나게 해줄 자신이 있어요? 아, 그럼요. 저는 당당합니다. 근데 조금 걱정은 돼요. 아이를 좀 이렇게 문전박대할까봐, 아이를 이렇게 홀대하고 그럴까봐. 네. 그런 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잘 설명해줘야겠죠? 엄마가 된 다음에 내가 좀 달라졌다? 뭔가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 성실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는 조금 이제 공부도 많이 소홀히 하고 그냥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놀기 바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피곤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 잤더라도 무조건 일어나서 학교부터 가고 카드를 맨날 쓰고 돈 계산, 돈 관리를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오면 이제 저축부터 하고 그런 돈 관리 부분에서 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 건데 좀 더 잘 싱글맘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잘 마련되어 있나요? 사실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관련한 그런 정책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가끔 들어요. 지금 한 2년 사이에 그래도 미혼 한부모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졌고 정책도 뭔가 변화한 게 제 눈에 보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것도. 근데 아직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고 심지어 이제 병원이나 관공서를 가면은 너무 이제 불친절하시다든지 미혼모요? 이런 식으로 편견 어린 시선으로 이렇게 저를 응대를 하시니까 공무원 분들이나 아니면은 의료진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네. 이런 게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북한에도 굉장히 미혼모 분들은 많으세요. 네, 많으신데 사실 한국보다 그 분들을 바라보시는 시각 자체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결국은 뭐 여자가 문제가 있다거나 결국 모든 문제가 다 여자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 영상이 북한 여성분들이 어느 만큼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그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한국에는 그래도 싱글맘들이 좀 더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고 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그 권리도 있고 근데 북한은 사실 또 그런 것도 없거든요. 네. 사람들이 싱글맘들을 어떻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나는 사람들 시선 크게 신경 안 써라고 그냥 말씀하셔도 되고요. 사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 편견에 그렇게 크게 좌절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다지만 이제 제 뒤에 혹은 제 앞에 있는 그런 미혼 한부모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은 상처를 크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 상황을 듣고 뭐야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시선보다는 그냥 듣고서 그러시군요 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넘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아이가 잘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가 훨씬 더 강인하게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견이 두려워서 그렇게 세상 밖에 드러나지 못한 분들에게 용기 내라고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분 모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국에 대한민국에서 싱글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이제 북한 주민이 남성이든 아니면 여성이든 간에 사실 미혼모는 여러분들 주변에 다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미혼모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그리고 너그러운 좀 관용이 좀 필요한 그런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우리 뭐 남과 북을 통틀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유교 사회라 할지라도 사실 미혼모들에 대한 그 차가운 시선, 반응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까지 아랫동네 놀새들의 허준이었습니다.